안녕하세요. 보험금 팔례방입니다. 편집 조현병 병력자가 저수지에서 익사한 경우 물건을 정리정돈을 하더라도 유서는 없고 유리하게 진단 및 감정되었다면 자살사망보험금은 그 책임지 여부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법 2021 가합 534070호 토대로 명확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사실, 망인은 2021년 2월 10일 08시 30분경 대전시 방동 저수지 물가에서 변사체로 발견되었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쟁점,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불리한 사실 내지 사정, F병원이 2021년 1월 14일 발급한 망인에 대한 근로능력 평가용 진단서에 통원치료나 약물치료가 필요한 수준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망인이 2004년에서 2006년경에 조현병 발병 시와 달리 2020년에 발생한 조현병과 관련하여서는 입원 치료가 아닌 약물치료만 받은 사실,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의 유류품인 신발, 휴대폰, 현금이 가지런히 정리된 채 놓여 있었던 사실, 망인은 2021년 2월 8일 14시 45분경 주거지에서 혼자 나와 대로변 버스 정거장에서 916번 버스에 탑승한 후 도마동에서 하차, 도마동에서 15시 47분경 출발하여 16시경 사고 현장인 방동 저수지에 도착한 것으로 보이는데, 망인이 이와 같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소란을 일으켰다고 볼 자료가 없는 사실,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 원고가 수사기관에서 망인이 코로나19 이후 운영하던 식당의 운영이 잘 안 되어서 채무가 생겼고 이로 인해 평소 힘들어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망인의 지인이 수사 과정에서 망인으로부터 비 때문에 죽을래도 죽지 못하고 있다는 말을 들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사실, 망인에게 등록기관을 대전지방법원으로 하는 3천만 원의 채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약 2,800만 원의 채무가 존재하는 사실, 망인의 소득은 2016년 약 630만 원, 2017년 약 14만 원, 2018년 약 150만 원, 2019년, 2020년에는 각 0원으로 많지 않았던 사실, 대전 유성경찰서는 망인이 정신적인 문제와 사업 실패로 인한 채무 등의 문제로 자살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결론을 내리고 범죄 혐의점이 없다는 이유로 불이권 결정한 사실을 각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망인이 조현병으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의 면책 조항에 따라 보험금 지급 의무를 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상세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리한 사실 내지 사정, 망인은 과거 심각한 수준의 조현병으로 인하여 부산 소재 H병원에 2004년 10월 31일부터 2004년 11월 8일까지, 2004년 12월 15일부터 2005년 1월 22일까지, 2006년 5월 6일부터 2006년 8월 12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입원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후 망인은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다가 2020년 9월경 다시 원고에게 엄마가 며칠 동안 하늘에서 전자파로 이야기한다는 등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모르는 사람이 나를 납치한다는 이야기를 하며 밤에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하주차장을 계속 돌아다니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이에 원고는 망인으로 하여금 병원 진료를 받게 하였는데, 의료감정원은 2020년에 발생한 망인의 위 조현병 증상과 관련하여
2004년에서 2006년경에 있었던 조현병의 재발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는 감정 의견을 밝혔습니다. 또한 의료감정원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사망 직전 상황에서 망인은 망상과 환청을 포함한 심각한 정신병적 증상을 경험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 또한 병식이 결여된 환자로 망상과 환청을 가상이 아닌 실제로 경험하면서 현실 검증 능력이 손상된 상태이자 일상생활 기능 수준이 저하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임, 사망 당시 망인에게는 자신의 상황을 이해하고 의사 판단할 능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있는 상태였을 것으로 생각되고 자살 행위를 억제할 이성적 능력이 있는 상태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이라는 감정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무렵 망인에게 중증의 조현병 증상을 보인 의무기록은 존재하지 않고 오히려 호전되고 있었으며 의료감정원의 감정 결과는 2004년에서 2006년경에 있었던 망인의 이전 증상과 이 사건 사고 무렵 증상을 혼동한 것으로 보여 신뢰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의료감정원의 감정 결과는 그 감정 방법 등이 경험층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 점, 망인이 2020년 9월 3일 원고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와 원고가 2020년 9월 4일 망인과 함께 아이정신건강의학과 의원을 방문하여 망인이 8년 전 조현병을 겪을 당시와 비슷한 얘기를 하기 시작하였다. 예전 지인이 본인을 납치하려고 한다고 하면서 밤에 집에 들어가지 않고 지하주차장을 계속 돌아다닌다. 어제 대기업에서 전자파를 쏘고 지켜본다고 이야기하였다는 취지로 발언한 사실 등을 보면 망인이 중증의 조현병 증상을 보인 사실이 인정되는 점, 아이정신건강의학과 의원의 클리니컬 차트를 보면 망인의 상태가 다소 호전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 클리니컬 차트에 망인이 정신증상으로 의심되는 내용에 대해서도 축소시키려 하거나 대답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원고가 위 의원에서 망인에게 이런 증상을 보이면 병원에 입원시킬 수밖에 없다고 얘기했더니 예전 기억이 있어서 그런지 병원에 입원시키는 것을 엄청 공포스러워하고 무서워한다고 말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병원에 입원할 것을 우려한 망인이 증상을 완화해서 말한 내용이 위 진료기록에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F병원의 의무기록을 보면 망인의 증세가 다소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원고 역시 수사기관에서 유사한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는 망인이 주사 및 약을 처방받았음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망인이 2020년 11월 11일 진료 후 약속된 진료 시기보다 5주 늦은 2021년 1월 14일에 방문하여 약을 임의로 끊었다고 말하였으므로 약 복용의 중단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 시점에 망인의 증세가 다소 완화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실제로 원고가 작성한 사실 확인서에 따르면 이 사건 사고 직전 망인이 지인들에게 헛것이나 귀신이 보인다고 말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F병원이 발급한 망인의 근로능력 평가용 진단서는 그 발급 목적에 비추어 망인의 정확한 병세를 반영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의료감정원의 감정 결과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피고는 망인이 이 사건 사고 현장인 강동 저수지에 대중교통 등을 이용하여 문제없이 도달하였다는 점과 유류품을 정리해 둔 것을 지적하고 있는데 의료감정원은 이와 관련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소지품을 정리하는 행동이 망인의 인지능력과 판단능력이 온전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보기 어려움. 사망 직전 상황에서 망인은 망상과 환청을 포함한 정신병적 증상을 경험하면서 현실 검증 능력이 손상된 상태이자 일상생활 기능 수준이 저하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임. 사망 당시 망인에게는 자신의 상황을 이해하고 합리적으로 의사 판단할 능력이 현저히 저하되었을 상태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됨이라는 감정 의견을 밝혔을 뿐만 아니라 F병원은 망인의 증세에 대하여 편집 조현병으로 진단하였고 의료감정원의 의견에 따르면 편집 조현병의 경우 체계화된 망상과 환청이 특징적으로 나타나며 결혼이나 취업과 같은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는 경우가 비교적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 바, 망인의 일상생활 기능 수준이 저하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였다고 보이고, 의료품을 정리하는 것은 망상과 환청에 따른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피고가 드는 위와 같은 사정이 망인이 당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판단과 배치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망인에게 상당한 채무가 있고 소득도 많지 않았던 사실은 인정되나 확인되는 채무의 액수, 채권자 등에 비추어 비독촉을 심하게 받았을 것으로 보이지 않고 그 외에 망인이 비독촉에 시달리고 있었다고 볼 사정도 없으며 원고가 망인에게 집을 구해주고 필요한 식료품을 사다주는 등 망인을 보살피고 있었으므로 채무 문제는 망인이 자살을 결심해야 할 정도의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망인은 자살 암시성 유서를 남기지 않았고 신변을 정리하려고 한 사정도 엿보이지 않으며 가족인 아들 둘에게 자살을 암시하는 내용의 어떠한 의사표현을 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날로 추정되는 2021년 2월 8일 당시 방동 저수지가 있는 대전 유성구 날씨는 최저기온 영하 4.1도, 최고기온 영상 2.5도, 평균기온 영하 1.7도로 상당히 추운 날씨였는데 망인이 스스로의 판단하에 자살을 선택하였다면 이러한 조건 하에서의 익사보다는 다른 수단을 선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보험회사는 보험 수익자에게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신 점 고맙습니다.